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시장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7월 17일이고요. 네, 비가 추적추적 많이 오는 하루입니다. 네, 일단은 김장렬 본부장님 먼저 모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만 빨리 해보고 이제 개장 전략을 개장 전략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미국에서 좀 파월 때문에 약간 소동이 벌어졌다가 다행스럽게 올라갔죠. 네. 말아 올린 거 그거 좋았고 말아 올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ASML도 나빴지만 결국은 또 말아 올렸고 ASM 말고 나머지 거 CPI 말고 PPI도 사실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네. 사실은 미국장이 빠질 이유는 아주 크진 않았는데 몇 가지 종목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또 테슬라도 올랐고 그래서 한국은 뭐 빠지고 시작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적인 수급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어제보다는 좋은 것이 맞지 않을까 일부 소부장 빼놓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환율이 조금 신경이 씁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높은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늘 아마 하이닉스 빠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궁금하신 게 많을 것 같아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189선에서 마무리가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813포인트로 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외국인 기관은 오늘 장 초반부터는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미니 지수들이 좀 빠지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장이 올라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너무 많이 빠질 이유는 사실상 좀 별로 없다. 저도 거기엔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시가총액 상위에서 좀 나뉩니다. 좀 조롱을 많이 받던 삼성전자가 어느덧 65,700원까지 올라와 줬고요.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82,000원까지 오늘 좀 낙폭이 과한데 요게 이제 ASML과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이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와 퀀텀스케이프가 잘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2차전지 흐름 나쁘지 않고요. 특히나 테슬라의 요번에 6인승 YL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탑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목표 주가 상향 되게 좀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주나 지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스닥에서는 아무래도 결제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 간밤에 스테이블 코인 주들이 굉장히 좀 세게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흐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상위 종목에서도 이제 그런 쪽들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로봇주나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오늘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김장렬 본부장님한테 지금 삼성전자는 약간 중국발 모멘텀도 좀 해소가 되고 그 다음에 좀 악재 해소 느낌이 강한 상황인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이닉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이유가 있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심플합니다.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참 대한민국의 굴레라는 것이 뭐죠?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의 대표주기 때문에 네. 또 더 좋을 때도 있고 더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경우 있는데 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때문에 더 갈 것이 못 갈 것도 있고 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는 엔비디아 같이 가고 그죠? 나쁠 때는 마이크론 같이 가고 이런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저께 마이크론이 많이 빠졌어요. 3%. 네. 네. 근데 그 사실은 이게 저번에 말씀 제가 약간 경계감 느낀다고 그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안 산다라고 한 이유가 마이크론이 빠지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 라고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조심하시는 게 맞다. 제 경험상 이런 얘기입니다. 그저께 4.8% 빠졌고 어저께 올라갈 때 네. 장보다 언더였어요. 1.2%. 그리고 오늘 아까 ASML이 이슈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ASML은 걔네 이슈뿐입니다. 그거는 걔네 이슈고요. ASML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임플리케이션은 거의 10%도 없어요. 근데 마이크론은 오늘 내내 빠졌어요. 그러니까 4%에서 3% 올라가지 못하고 그건 뭔가 썸띵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단 처음에 반응이 맞다고 봅니다. 이게 타당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반응이 나올 거라 예상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하이닉스가 그렇게 나오는 게 좀 과하게 빠진 측면이 있지만은 올라온 각도에 대비했을 때 마이크론하고 키 맞추기다. 이게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게 가장 80%다. 나머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생각해 보면은 뭐 기관이 일단은 차익 매물을 굉장히 강하게 내뿜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단기 수급 문제에다가 마이크론이 조금 돌리면 좀 시장의 분위기, 여기 하이닉스의 분위기가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면 좋겠다로 정리 드리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네. 마이크론이 돌아가지 금방 안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공급 과잉 그 이슈 때문에요? 그거만은 아니에요. 아, 그럼 또 이제 어떤 게 마이크론에 있을까요? 대한 얘기가 네. 그 하반기가 지금 7월달이잖아요. 네. 하반기라면 또 7월이 있고 9월이 있고 12월이 있는데 정확히 아니지만 하반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상반기 좋았잖아요. 디램 가격 이런 것이 네. 내려갈 수 있다는 콜이 지금 3개가 연속 나왔어요. 예, 그저께 그게 나왔고 오버서플라이 별도. 그러니까 반도체가 HBM의 오버서플라이일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별도로 마이크론에 대해서 그런 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말이 나왔고 오늘 또 나왔어요. 예, 그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일단 많이 올라간 주가 하이닉스부터 이거 뭐지 하는 경계감이 발휘된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거기다 삼성전자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네. 거기에 대한 스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밸런스 이런 수급의 밸런스도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형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나중에 하면은 조금 좁혀지긴 할 겁니다. 많은 일단 그 큰 무게가 있어서 아마 오늘은 쉽지 않게 흘러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 시작할 때 다른 방송도 얘기했는데 네. ASML 때문에 우리나라 소부장 그게 이슈가 전혀 아닙니다. 마이크론이 이틀 간격으로 7% 넘게 빠진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근데 오늘 테슬라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장은 별로 안 빠질 겁니다. PPI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 빠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반도체는 이렇게 정리 드리면은 좀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움직이는 게 바이오 쪽도 좀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펩트론, D&D 파마텍, 삼천당 제약, 모스코텍 이런 종목군들 흐름 나쁘지 않고 사실 미국주에서도 섹터맵 보시면 뭐 일라일리부터 시작해서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군들이 대부분이 좀 좋았거든요. 물론 이제 실적 가이던스 상향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 같은데 거기에다 국채 수익률도 좀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바이오 쪽을 우리가 좀 대표주는 살짝 쉬고 있기는 한데 조금 더 이제 긍정 포인트를 확대를 해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기술 수출 그리고 CDMO 그리고 비만 이렇게 좀 세 가지 꼭지로 좀 움직이는 편인데 뭐 이제 기술 수출 쪽은 뭐 기술적인 이슈가 별로 없고 특히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특허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장 따라서 지금 비만주들이 좀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요건 또 이제 연결고리가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거 비슷합니다. 비슷하시다고요? 개별적으로 오히려 큰 거. 네. 비만하고 알테오젠이 잡혀 있으면은 네. 일단 이게 좋은 방향으로 구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시가총이 큰 게.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금리 인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왔다 갔다 PPI 왔다 CPI 왔다 하면 그때 분위기 따라서 무대기로 가는 거 아니나 싶고. 네. 그다음에 관세 뭐 된다고 하는데 관세 얘기 좀 해야 되는데 관세가 지금 하는데 1년인가 1년 반 유예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1년인가? 정확히 안 되는데 네. 처음에는 낮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낮게 시작해서 1년 뒤에 보고 1년 뒤에 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 안 하고 하면은 그러면 뭐 엄청 매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확정이 아직 안 됐고 이번 봤다 말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반응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동안에 뭔가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는 거 봤을 때는 결국은 남아있는 건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만 안 하지만 않으면 9월에 하면 좋고요. 혹시 9월에 안 하면 한번 또 약간 전체적으로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도 관세 얘기가 또 나오는데 반도체 관세 오늘 ASML 반도체 관세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뭐라 하면 ASML을 관세 30% 걱정된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실적의 향후에. 네. 이유가 걔네가 네덜란드가 EU잖아요. 네덜란드만 따로 관세 매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EU 관세가 지금 30% 아닙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됐죠? 그거 되면은 8월 이후부터 ASML 윷먼트 하는데 그 관세 매게 되잖아요. 근데 ASML이 사실은 실적도 좋았고요.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가이던스를 믿기 어려운 게 관세가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카멘트에 모든 게 함몰돼 갖고 주가가 근데 더군다나 아까 하이닉스 비슷한 건데 주가가 쓸데없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한 30배까지 올라 PER이. 바닥에서 한 40, 50% 올라가. 이게 약간 쓸데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다 보니까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관세가 만약에 반도체가 나오더라도
뭐지? 그 제약바이오처럼 네. 그렇게 그 영어로는 스테거든데 약간 미루어서 아니면 스테이지를 두고 하면은 사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오늘 ASML이 많이 빠졌다 했는데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 이런 회사들도 알잖아요. 네. 장비 없어요. 걔네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 거의 5% 빠졌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때 다 말아 올랐어요. 거의 다 말아 올렸네요. 얘는 왜 네. 그럴까?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ASML처럼 EUV 장비처럼 크리티컬한 장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국 장비나 소부장이 쓸데없이 같이 많이 맞으면은 그건 오늘 아침에 팔 건 아니다 최소한. 이렇게 생각을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기 제약바이오는 관세가 갑자기 100% 50%가 1년 뒤가 아니고 바로 한다든지 이렇게 리버스 거꾸로 하지 않으면은 특별히 악재가 추가로 나오기는 아주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관세에서도 조금 자유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다 내용이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연된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유한양행이 5.59%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삼바라든지 SK 바이오팜,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도 양전을 했고요. 펩트론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해서, 일단 미국장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오늘은 일단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를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방산주를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유럽에서도 방위비 증액 이슈가 있었고, 최근에 그렇죠. 이제 LIG 넥스원을 보면 단기 눌림이 강하게 나온 다음에 주가가 다 회복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유럽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받으려면 한 10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런 얘기 들면은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사실 납기가 굉장히 뛰어나고, 맞아요. 그럼 추가적인 수출 계약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인데, 주가가 고가를 찍은 다음에 눌린 이유가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의 소멸, 그 다음에 수출 지역의 확대나 이런 것들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주가가 넥스원만 거의 회복을 하고, 아직 현대로템이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잘 회복을 못 했거든요. 네네. 요거를 좀 어떻게 봐봐야 될까? 왜냐면 수급이나 이런 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펀더 기준으로 좀 보는 게 좋을지, 네네. 아니면은 아까 설명을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LIG가 핵심이죠. 만약 얘기했던 것 중에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LIG가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준비를 잠깐 했는데 네. 32페이지 잠깐 보시겠어요? 네. 32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사실은 LIG가 한 달 전쯤에 하향 리포트가 한 2개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처음에 하향 리포트 나올 때는 꿈쩍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하향인데요. 중동향 방산 수요 증가 이렇게 해놓고 하향을 목표 주가를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니까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야 이렇게 반응을 맞아요. 이거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근데 당일날 5% 올랐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리포트 내용이 중요한데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건 반응했죠. 기억나시죠? 제가 한번 소개시켜준 것 같은데 KB에서 좋은 회사도 가끔은 좋은 주식이 아닐 수 있다. 네, 이것도 소개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날은 12% 빠졌어요. 어. 근데 내용이 확실하죠. 이건 나쁜 내용이잖아요. 좋은 회사는 좋은 주식은 좋은 회사는 맞는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어. 선반이 됐어.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하는 거 그 선반이 돼 갖고 이제 그거 끝나니까 이제 조심해라고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52만 원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주가는 많이 빠졌어요. 네. 근데 6월 23일날 그러고 한 며칠 뒤에 다시 중동 지역 수요 좋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유지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네. 우리가 지금 오늘 언제지? 오늘이 7월 며칠입니까? 지금 17일. 예, 일주일 전에 교보에서 나온 이 리포트는 저는 어텐션했어요. 교보에서 나온 리포트는 목표 주가 비슷하죠. 62만 원. 네. 62만 원 다 왔잖아요, 사실은. 근데 TP 하면서 당일날 9% 올라갔는데 근데 56만 원이었습니다. 리포트가 뭐라면 제목을 보세요. 언제나 매수 적기인 주식. 하면 이거 딱 보면은 이 건방진 자식,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주장할 사람이 있죠. 내용을 보셨으면 다릅니다. 내용은 뭐냐? 2분기 실적만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는 게 아니고요. 컨센서스 포캐스트가 올해 내년 특히 내년도 포캐스트가요. 이게 다른 컨센서스보다 무려 50%나 상회했습니다. 50%면 엄청 많이 네, 상했네요. 이게 엄청 차가 있어요. 7월 9일하고 이 뒤에 거하고 아마 EPS 포캐스트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반도체처럼 정확히 다 기억 못해서 그러는데 확실한 건 엄청난 뷰의 차이가 있어요.
비록 목표 주가는 60만 원 초중반대예요. 지금 주가랑 비슷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친구한테 물어봐야 되지만 네. 그래서 이 분위기가 펀더멘털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그러면서 올라왔다. 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뒷받침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주가 많이 올라서 지금 모르겠네. 네, 저 내용으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중동 쪽도 그렇지만 어쨌든 유럽 쪽에서도 이제 대공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됐을 때 이제 펀더 자체가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고가권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많이 사고 있어서 뭐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하거나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방산 쪽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김장일 본부장님이 소개해주신 그런 리포트들을 싹 정리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그 플로우를 이해하는데 좀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핫하게 그거였죠 아마? 네. 방산 중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시장에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쪽이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들이 넥스트 거래소부터는 좀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지금 아직까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새벽 2시에 일단은 다시 한번 입법을 하는 거에 대한 투표를 했고 그게 215대 211로 가결이 됐는데 일부 좀 강성 공화당 위원들이 요거에다가 좀 다른 것들 같이 좀 넣어서 우리 투표합시다 이래가지고 지금 다시 재투표를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을 때가 한 6시 정도인데 6시까지는 209대 220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설득한다고. 네, 자기 책상 위로 올릴 거라고 좀 확답을 했기 때문에 그 확약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미국에서는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왕창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ING 중이라 ING죠.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요게 어쨌든 시장에선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저는 있으신지.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통과될 거라고 보고요. 네. 이게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야 이거 바꾸기 전에 이해관계 있듯이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결국 도움이 되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방향이 이 절차적인 이슈를 문제 삼고 뭐 이러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세밀한 거는 양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양보를 하든 뭐 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통과는 시킬 거라고 봅니다. 노이즈라고 보여지고요. 네. 큰 그림에서 가는 방향이 지금 그거에 용도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전체 금융시장에서 용도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뭐가 다 아쉬운데 십시일반 도와줘야 되는데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그거를 그렇게 그냥 냅둘 수 없고 약간 컴프로마이즈를 하더라도 결국은 방향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동안에 요동치는 거는 저는 자신이 없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이제 그걸 질문 드린 게 아까 이제 브리핑 드릴 때 카카오가 네. 목표 주가 상향이 되게 크게 나왔거든. 한 50%인가 높게 카카오요? 나왔는데 카카오페이예요? 카카오. 네, 카카오가 목표 주가 상향이 좀 크게 나왔는데 사실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클이라는 기업과 연동성이 꽤 높았는데 그쵸. 최근에는 뭐 카카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막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표 주가 상향이 좀 타이밍으로 보면은 딱 급등한 날 나와가지고 이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최근에 좀 핫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리포트 자체를 좀 너무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될지 카카오 리포트를 못 봤는데 거기 핵심 포인트는 뭐죠? 실적인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그런 쪽, 연계시켰어요? 네, 연계 쪽이 많이 되어 있어요. 플랫폼에 대한 매력도 뭐 이런 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카카오가 많이 최근에 올라갈 때 카카오페이 연동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페이 플랫폼 쪽. 사실은 카카오페이가 30% 40%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카카오페이가 모멘텀이 된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예. 카카오페이가 모멘텀이 지금 잃었죠.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오늘도 빠지던데.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중앙은행에서 조금 민간 우리 기업한테 넘기는 거에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카카오페이로 인한 카카오의 모멘텀의 추가적인 강세가 바로 일어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목표 주가 얼마까지 나왔습니까? 아까 10만 원?
7만 원? 50% 올렸으니까 50% 네. 올라봤자 그 친구가 원래 낮았으면 모르겠는데 네. 이게 8만 원 됐군요. 네, 8만 원대. 유한다. 오케이. 제가 이 기억이 맞으면은 맞아요. 8만 원짜리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7월 8일 날 KBS도 8만 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딴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NHS도 8만 원 나오고 몇 군데가 8만 6천 원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이 친구가 원래 갖고 있는 목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기억하기로는요. 가장 큰 높았던 목표 주가가요. 네. 카카오페이 있고 뭐 카카오 뭐 게임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비상장 자회사, 상장 자회사 이거 NAV를 합쳤을 때 NAV를 고스란히 때려야지 9만 원, 10만 원 되는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나부를 많이 줘야 되는구나. 네네. 그러니까 NAV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된다고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NAV 디스카운트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시나 마냐 이거죠. 여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디스카운트를 했다가도 만약에 그 NAV에 해당되는 그 자회사들이 폭등하면은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그렇죠. 6, 7만 원 아니고 카카오가 12만 원 된다. 더블 된다. 물론 카카오페이가 카카오에 차지하는 비중의 NAV가 40%가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 번째 정도의 임포턴스예요. 네. 커지면 모멘텀 왔다 갔다 해서 밸류에이션 와이즈는 NS는 카카오페이가 아마 9만 원일 때, 내 기억으로. 네. 9만 원일 때 목표 주가를 카카오를 했을 때 카카오가 10만 원이 안 나와요. NAV 100%안 하면. 그러니까 할인을 하면은 카카오가 7만 원 이상 안 나옵니다. 네네네. 라고 저는 대체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멘텀으로 가면 카카오페이가 한 10만 원 이상 안착해야지 카카오가 발등을 받겠네. 하지만 NAV 계산은 또 다른 거다. 그런데 아까 말한 무슨 네이버하고 좀 다른 거는 뭐죠? 무슨 하이퍼 클러버처럼 얘네가 뭐 라지 랭귀지 모델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펀더멘트를 바뀌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은 이것이 애널리스트 목표적으로 바로 갈지에 대해서는 모멘텀 바로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지주사이니까 네, 그렇죠. 자회사의 주가에 대한 이런 상승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영을 시킬 건지가 제일 첫 번째 그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리포트를 읽어보시고 얼마나 그 나부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은 방금 설명해주신 내용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좀 많이 더 밀리는 것 같아서 지수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지수에 대한 또 김정현 본부장님이 분명 제가 봤을 땐 표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코스피가 지금 3162선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니케이도 조금 밀리고 있기는 한데 좀 요즘에는 그래도 이 거래일 동안 밀리면서 약간 좀 부담감이 좀 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연달아 지금 개인만 사주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 이제 좀 수급적인 부분도 조금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라 요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 지수도 사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미국장을 봤지만 크게 나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밀려요. 그럼 이게 어딘가에서는 대의장에서 지금 밀리고 있고 좀 투심적으로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강해지고 있고 엔이 약해지는 걸 보면은 확실히 관세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PPI 데이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다르긴 한데 사실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나쁘진 않거든요. 그건 이게, 나쁘지 않지. 네, 나쁘진 않는데 이게 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PC에 어떻게 집어 넣을 거냐에 따라서 좀 약간 달라지긴 달라지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사람들의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소매 판매 내일 나오니까 소매 판매랑 이제 미시간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지수가 밀리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나 좀 밀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사실 뭔가 이게 많이 떨어지는 게 지금 지주사나 이런 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도 조금 네, 은행 쪽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오늘 지주사에 대한 자사주 뭐 소각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 대한 얘기 해야 네, 법안이 또 얘기가 나왔는데 지가게 같은 있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좀 밀리는 걸 보면 우리가 상법이나 배당분리과세에서 기대를 해볼 만한 요인들이 상당 부분 좀 희석된다. 희석되지 될수 않았냐. 있다. 그러면은 지금 공매도 포지션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 아까 ASML도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영향에 따른 가이던스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실 3분기에 그게 결정이 나면 4분기로 넘어감에 따라서
이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단이 어쩔 수 없이 좀 제한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에 대한 자료가 분명 이제 김장일 본부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 자꾸 나한테 밀어. 얘기해요. 이게 오늘 사람이 두 명이 이거 자료 있으시잖아요. 있으시죠? 아니, 웃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네네. 일단 이겁니다. 저기 아까 제가 회사에서도 좀 제가 세게 얘기 나왔는데 미국장으로는 빠질 게 없다. 그쵸. 사실은 전약 후광이 맞습니다. 근데 반도체 소부장은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많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버티면 다행입니다. 라는 게 제 콜이었고요. 네. 장은 저는 안 삽니다. 그랬거든요. 아, 장을 안 산다? 안 산다. 지금 오늘 안 산다 얘기한 게 아까 그 ASML이 핑계가 된 게 아까 30% 관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확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움츠려졌고 ASM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또 두 번째는 아까 그 얘기예요. 아까 이 얘기 볼까요? 네. 어디 갔어? 이겁니다. 페이지 7페이지. 맞아요. 요거 네 페이지 기사 7페이지. 나왔죠. 네. 김현정 씨가 누굽니까? 김현정. 하여튼 여당의 의원인데 여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 조국 당인가 거기서 발의한 건 6개월 만에 소각시켜라. 맞아요. 6개월. 새로 사면은. 그리고 또 다른 의원은 1년. 그게 기억나시죠? 1년 내에 소각시키라는 거잖아요. 물론 신규 거긴 하지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갖고 있는 것도 결국 유예 기간을 주지만 소각시켜야 되지 않냐. 여기까지 얘기됐던 거죠. 그렇죠. 예, 확정된 건 없었고. 근데 어저께 이제 이 기사는 저도 우리 그 끝나고 나서 봤거든요. 4시 이후에. 네, 좀 늦게 나왔더라고요. 늦게 나왔는데 아마 이게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다 퍼졌고 그래서 오늘 그지 똥강아지 되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라고 이거. 그런데 김현정 그 위원이 한 것은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소각하는 거를 3년 여유를 많이 주는 거죠. 그렇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제 주식수 자체를 빠르게 줄어들게 만들어서 그렇죠. EPS. 거기에다가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도를 붙이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만약 실적이 좀 덜 나와도 그런 것들로 해서 증시의 레벨을 더 한 단계 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요게 자사주 시간이 길어지면 그 소각을 늦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벤트가 좀 뒤로 밀렸다라는 식으로 인식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다. 아니 3년이니까 봐요. 이제 만약에 그 3년이면 여유가 많거든요. 많죠. 네. 3년이면 엄청 길죠. 사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년하고 1년한 거는 상당히 느낌이 다릅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거 3년이면은 새롭게 사는 거 3년이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돼요? 소각 의무화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거 유예 기간은 그러면 새로 사는 거 3년이고 그 원래 갖고 있는 거 2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아, 그렇네요. 기존 것도 그러면은 기존 거는 그것도 3년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3년, 5년. 원래 얘기 나왔던 게, 기존 거 1년이면 너무 빠듯한 거 아니야? 재산권 침해. 이렇게 해서, 그거는 뭐 저도 이제, 그건 약간 과하다 싶었는데, 이거는 최소한 3년 이상. 이게 발의안이니까.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분의 발의안이 된다는 법도 없어요. 근데 그렇죠. 어저께 네.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고, 그게 주가가 반영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주가가 빠지니까 핑계도 대고 싶고. 그렇죠. 근데 뭐 이거는 확실히 우리가 이제 정부의 정책 모멘텀으로 증시가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었던 것도 맞고 오늘 뭐 SK 뭐 하이닉스가 빠지니까 SK 스퀘어가 빠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렇죠. 뭐 나머지 SK도 마이너스 5%, 뭐 GS, LS 뭐 이런 다 쪽들도 다 빠지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관련된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또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었던 거에서 이 수급이 들어오고 많이 올라간 거에서 차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어제 클로징 벨에서도 좀 했었는데 오늘 보시면 유한양행이 8%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펩트론 14%, 뭐 리거캠도 아까 좀 쉬고 있었는데 5%, ABL 바이오도 2%대. 그리고 네. 나머지 거 보면 다 바이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바이오가 지금 수급을 확실하게 좀 빨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게 소외가 하죠. 많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모멘텀 있을 때 확실히 좀 땡겨보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바이오 하고 계신 분들은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방산도 지금 깨작깨작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지수 아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3216선까지 올라와서 지금 어느덧 3168선까지 내려왔어요. 이전에 직전 고점이 3130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1% 정도의 룸이 남아있기는 한데 아까 얘기해주신 그런 상법
이런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내용들이 만약에 조금 시장을 호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눌리게 됐을 때 우리는 뭐 이거를 그냥 단기 박스권 매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하방룸을 열어놓고 좀 현금을 사용할 준비를 좀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거는 혹시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어저께 계신지? 증권하고 은행주가 많이 빠졌죠. 거기 많이 빠졌죠. 본원이와 나와 비슷한 생각이 증권주. 증권주, 우리가 둘이 비슷한 게 증권주하고 변압기. 변압기. 네. 네, 그리고 조금 약간 다르지만은 네. 많이 빠져서 증권주는 오늘 같은 날 의외로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증권주는? 상법 관련되는 게 어제 반영이 됐다 그러면은 네. 하여튼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니까 거래량은 계속 늘 가능성이 있고 주식 재기 자금이 있으니까 금방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면은 네. 한 9월 초? 9월 초까지. 네. 왜냐하면은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지 않으면은 실적 리얼리티 책이 증권은 나중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2분기 실적 괜찮아요. 은행하고 증권은 다 2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멘텀적으로 상법이나 뭐 자사주 소각이나 아니면 아까 증권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발행엄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삼성증권도 그렇고 그렇죠. 발행엄도 있고 뭐 종합투자 계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모멘텀이 연말까지 그 사업 인가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사업 인가를 해주니까 그 언제 모멘텀이 이빠이 되겠어요? 한 9월, 10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이 작년 3분기가 너무 높아. 기고야. 왜냐면 해외 쪽이 며칠이 좋아서 근데 지금 장이 애매하게 되면은 6,200 하면은 YOY로 실적이 비트할 주식들이 3분기는 2분기랑 달리 조금 터프해 보이는 걸 안고 7, 8, 9월에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과 거래량이 느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증권주가 조정을 받고 아주 많이 받았고 오늘도 저는 받으면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얘기하는데 증권주는 사도 됩니다. 증권주는 괜찮게 내려가고 보시고. 먼저가 이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까 9월이라고 본 거는 모멘텀 빨리 반영되면은 또 네. 10월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실적 나오기 전에. 예, 그래서 제가 9월 초중반까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막 쭉쭉쭉 되면서 그거는 증권하고 은행 좀 관계 없을 겁니다. 실적이 관계없고. 좋아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은 뭐 어차피 우리가 증권을 바라보는 주 요인이 중장기로 갔을 때 어차피 지수는 올라간다, 그렇죠.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증권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관점이라면 지수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실적 발표한 거 다 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지금은 그런데 좀 더 빠지면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는 됩니다. 다 빠지는데 주식이 도망가진 않을 거예요. 도망가진 않으니까. 하이닉스 빼고 뭐 광산 빼고 못 빼고 하고 나면은 관리 상세 있고 나면 또 생각해 보니까 살 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좀 이슈에 집중되고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게 그런 있다는 시장이다. 가정 하에서 아까 신사업도 있으니까 한 8, 9월 달까지는 가볼까? 그런 트레이딩 아이디어입니다. 그 제가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장에대해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게 하이닉스만 갖고 얘기한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먼저 마이크론 때문에 내리 맞을 것 같아갖고 제가 좀 겁이 나서 제가 엊그저께 그렇게 쫄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물론 H20 때문에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장은 좀 그전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고 일단 관세 확인되는 2주 뒤 또는 그전에도 뭔가 나오는 거 보고 확인되고 올라갈 때 더 산다. 그럼 확인돼 올라가 더 살 때 날아가면은 증권주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지수가 올라갈 이런 때. 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시장 조정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급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수급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금일 이제 많이 그래도 사주는 게 삼성전자가 1,455억을 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푸매가 보통 던지면 나머지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한데 그래도 삼성전자를 산다라는 거는 좀 약간은 포지션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듯한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실 수급이 막 그렇게까지 크게는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거의 9시 35분 지나가는데 외국인 순매수 3위가 88억이면은 거의 뭐 안 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하이닉스는 좀 매도량이 좀 큰 것 같습니다. 2285억이 나오면서 하이닉스에 대한 밀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네요. 마이너스 6.5%.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가 오늘 한 2% 이상으로 끝나고 하이닉스가 얼마 빠지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한 5%. 마이너스 6.7.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10% 버리면 아주 예외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하이닉스가 실패하고 삼성전자가 성공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그럴 만한 게 그러니까 HBM4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들어가고 하이닉스는 애매하다. 이런 일이 아니면 여간해서 10% 격은 안 벌어집니다. 오버서플라이가 나오던 H220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주가와 관계없이 맞는데 H220는요. HBM3, H220E 있잖아요. HBM3E는 그거는 삼성께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 그렇죠. 네, 맞죠. 그거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잘 팔리면은 삼성전자가 HBM3E를 늦게나마 콜만 되면은 기회를 부여잡을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H220E가 중국에서 팔잖아요. 그 잘 팔리잖아요. 그럼 네. 뭐죠? AMD의 제품도 중국에 판매되는 게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겹치면서 지금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AMD하고 브로드컴의 그 차지하는 비중은 엔비디아를 100으로 했을 때 두 개 합해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계속 그렇게 벌어질 수는 어떤 펀더멘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서플라이 나면은 하이닉 삼성전자도 오버서플라이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6만 5천 오랜 박스권 이제 드디어 다 사실 오늘 셀리브레이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까 마이크론이 그렇게 밀리면서. 맞아서 하이닉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는데 이거 더 갈까 이런 생각도 한 거예요. 물론 직격타는 하이닉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벌어져서 계속 가기는 어렵다. 둘 다 위로 올라가든지 둘 다 내려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랑 본부장님이랑 둘 다 약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중간에 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거의 뭐 종착지는 가격이 비슷했거든요.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6만 뭐 5천에서 6만 7천 원, 뭐 7만 원은 좀 단기적으로 HBM 만만치 이슈 안 나오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까지 잡고 오늘 장중 고가가 거의 뭐 그 밴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이닉스조차 좀 눌리는 걸 보면은 약간 좀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공매도 최근에 포지션 많이 늘어난 것들,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인버스 쪽으로 많이 좀 세팅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한번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칙칙하게 오늘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이제 맛있는 고기를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항상 오실 때 고기 못 드셔가지고 네, 클로징벨에서 되게 아쉬워하셨는데요. 일단 먼저 한번 시식을 해주시고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숙성고기부터 가겠습니다. 이제 MD님께서 고기 두고 가시면서 따봉을 연달아 이렇게 해주시고 가셨는데요. 한우 저온 숙성 등심입니다. 1.2kg짜리 세트고요. 한우 2등급 등심이 400g씩 총 3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400g씩 나눠져 있으니까 한 2명, 좀 뭐 많이 드시는 분들은 2분이서 드시면 될 것 같고, 좀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3명 정도에서 한 분씩 하나씩 까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가가 13만 1,000원, 13만 1,950원인데 이게 핫딜가로 7만 9,000원입니다. 요즘에 한우가 100g에 제가 알기로는 등심이면 한 2만 1,000원. 좀 좋은 1등급이 2만 1,000원, 2만 2,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은 뭐 이제 등급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뭐 대충 시세 이렇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 일단 두께가 좀 두꺼워요. 제 것도 고기가 한 1.5cm, 2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고급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심은 아시겠지만 뭐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고 뭐 큐브 스테이크도 해 먹을 수 있고 하면 한번 그 김장렬 본부장님 보여주시면 고기 들고 계신데 그리고 입에서 녹는 저온 숙성의 식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감칠맛이 있으니까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좀 오늘도 이제 MD님이 고기만 달랑 주셔가지고 먹다 보면 느끼해요. 느끼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고기 먹을 때는 라면 같은 거 끓여 먹는데, 물론 이건 멀티쿠커입니다. 멀티쿠커니까 뭐 이제 다용도로 구이나 찜, 찌개, 뭐 김치찌개 이런 거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우리 소고기집 가면 된장찌개 같은 거 많이 먹으니까 요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식 멀티쿠커라고 합니다. 요거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좀 그래도 용량이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옆에 이렇게 전기 코드가 있어요. 꼽으신 다음에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 유리 뚜껑이고 감성 우드라고 해서 색감이 뭐 약간 괜찮은 색감이고요. 그 다음에 보온 기능도 있어서 괜찮다라고 합니다. 식탁 위에서 많이 사용하시고 3리터짜리라고 하네요. 3리터. 그래서 뭐 여기다가 이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하시면 상당히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요 친구는 99,000원짜리인데 핫딜로 48,000원.
으로 조금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김장렬 본부장님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네.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아니, 우리 저 보는 네. 본부장님도 드셔야지. 드세요. 네. 제가 평점할 테니까. 네, 좀 고기 다 먹었어. 고기 맛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저께는 우리가 뭐 먹었지? 뭐 부드러 그저께인가? 우리 떡 먹었어. 떡, 꿀떡. 꿀떡 말고 그 전에 무슨 고기 있었는데. 아, 그거 뭐였지? 오리. 아, 오리. 네, 오리. 네. 이건 소고기는 원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부드럽고 윤기 기름기가 네. 아주 적당해. 아, 그리고 괜찮아요? 이거는, 간도 아주 딱 맞아. 간도 맞아요? 그래도 이거 소금은 뿌려주신 것 같아요. 네, 소금 뿌렸어. 네. 찌끄다시가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그럼 제가 먹는 동안에 그럼 김장렬 본부장님 꼭 하시고 싶은 내용 요즘에 자료를 많이 못 하셔가지고 아마 꼭 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하나만 합시다. 네, 어떤 내용 좀 쉬는 동안에. 해주실까요? 네. 페이지 7페이지. 네, 페이지 7페이지 보여주세요. 네. 원래 사실은 오늘 이런 거 가져오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말씀한 거고. 네. 이거 보세요. 사택 문 닫고 성과급 줄고. 국민연구 운영지 경쟁률 최저 행진. 며칠 됐어요. 제 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우울합니다. 저 진짜 우울해. 왜냐면 난 뺄 수도 없고 내가 죽거나 죽으면 안 되죠. 그 와이프가 반밖에 못 받아요. 남편이 죽잖아요. 저기 연금 반밖에 안 줘. 맞아요. 반밖에 그럼 안 왜 줘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다 냈는데 와이프가 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반밖에 안 줘? 나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짜증나 죽겠어. 그 와이프가 이거 죽으면 안 된다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겠다고. 아니면 이민 가면 돼요. 이민 가면 다 줘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도 조금 약간 의외긴 한데 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사실 좀 많기는 해요. 그런 것들은. 그 짜증나서 난 네. 심각해요. 그게 그 돈 많이 물려 있는데.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지원을 안 한다잖아요. 똑똑한 사람 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 봅시다.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그 실세를 이렇게 이렇게 이게 페이지 41페이지. 10년 전에 2014년도 네. 제가 이제 펀드 애널리스트 막 끝나고 펀드 매니저 막 초년병일 때 그때 할 때인데 32대 1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국민연금 이렇게 낙동과 오리알처럼 보지 마세요. 꽤 높은 사람들이 10몇 년 전에 32대 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15년부터 떨어집니다. 15년이니까 16년이니까 요즘 하인데 어떻게 해요? 16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요 언제가 정확히 안 나요? 그때 이제 얘기하면 안 되지. 지방으로 이전하죠. 지방으로. 그러면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올라오지 않아요. 5대1, 7대1, 4대1, 3대1, 4대1로 정착됩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와. 그러다가 올해 이게 한 번 하지 않거든요. 연도보다 상반기, 하반기지. 1차인데 3.57대1로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인기 많지 않아요, 그래도? 일단 지방에 있으니까 애들을 키우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가 가야 돼요. 되게 멀거든요. 거기 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보너스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성과를 못해서 보너스를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워낙 보너스가 나쁘니까 성과를 못 내기도 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이게 캐치 앤 도그는 잘 모르겠지만 보너스율이 기본급인지 연봉에 대비했을 때 한때 19년도 73%였어. 87%까지 간 적이 있어. 2020년대. 오, 많이 좋네요. 그때 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점점 떨어져서 86, 67, 51, 39, 36. 이거 딱 코로나19 때인데. 네. 그 지금 30%야. 그럼 다시 모르겠는데요. 연봉이 1억이면 1억 받는 사람도 없겠지. 별로 없을 텐데. 요즘 1억 받아도 쉽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데. 혼자 벌면요. 1억 받아도 40대 초반이나 30대 후반에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집 있지 않으면. 세금도 많이 나가요. 네. 1억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1억 받는다 3,6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얘들은 한때는 8,600만 원. 사람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택 있잖아요. 아까 사택 있잖아요. 그게 네. 빌려가지고 나눠주고 했는데 그게 또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다시 또 알아봐야 된대요. 뭐 이상한 게. 그러니까 기사 보면서 물론 이것이 약간 이그제저레이 된 것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다 모든 게 인과관계가 뭐 다른지 모르지만은 네. 좀 보상을 안 하면은 뭐든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딥시크가 거기 뭐 3억 주고 4억 주고 10억 주고 뭐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 안 하고서는 뭔가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국민연금은 모든 사람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는 좀 제대로 된 사람 가져와도 좀 돈 더 줘도 남들 뭐 한 7천만 원 주더라도 뭐 3배는 안 주더라도 한 30% 50%더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지방이라도 가겠다는 사람이 생기게끔 한 10대 1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하는
그냥 혼자. 근데 저건 진짜 생각보다 되게 낮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저기 들어가신 분들 정도면 다 똑똑하시고 네. 되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그 정도로 매력도가 3대 1이면 진짜 사실 충격적이죠. 굉장히 낮은 건데 예, 저도 보면서 저건 좀 신기하다. 10대 1 이상이었어요. 20대 1. 예, 그러니까요. 좀 그래서 모르는 하여튼 없대요. 그러니까 부동산 무슨 PF 뭐 이런 쪽의 섹션은 조금 경쟁률이 한 5대 몇이고 네. 순수하게 이런 쪽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네.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요. 요거 이제 김정일 본부장님이랑 저랑 똑같이 한 1380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환율 좀 조심을 해봐야 된다.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환율이 어느덧 1391원 60전까지 올라왔어요. 그것도 튈 겁니다. 네, 이게 더 올라가서 1,400원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사실상 외국인의 환차손을 또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맞아요. 트럼프가 최근에 요즘에는 또 이제 관세 퍼센테이지로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네. 협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이제 그 통화에 대한 절상을 계속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 화폐 가치를 올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관세로 인해서 올라가다가 나중에 협상할 때 또 워낙 강세가 맞아. 나오면 환차손 바로 때려 맞는 건데 움찔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매우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단기 차익 나오면서 지금 벌써 제가 한 이틀 정도 파생을 보니까 외국인은 좀 약간 매도 포지션을 좀 잡고 있고 기간은 좀 해지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매도 쪽이 더 높은 쪽으로 해놨더라고요. 개인만 둘 다 콜 때렸는데 이 환율을 어떻게 지금 좀 바라봐야 될까요? 1,400원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 센티가 아까 마이크론 하이닉스 아까 오버서플라이 약간 이틀 전에 나온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어저께 상법에 대한 분위기하고 그 다음에 요게 나쁜 게 한꺼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저번에 우리가 얘기할 때 저도 말했는데 2,900 깨지지는 않겠지만은 3,000 3,100 사이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게 발휘되면은 유감스럽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3,000, 3,100 이런 것이 이게 셋 중에 하나라도 돌려지지 않으면 환율이 그러니까 안정화되거나 오버서플라이 이슈가 완전히 그지 꽁깡어지다. 그다음에 상법 개정도 다시 한번 그렇게 좀 더 조인다. 네. 이 삼박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은 이것이 얼마 전에 3,200 넘었던 것이 관세가 왜냐면 우리가 25%가 아니고 우리가 18%다. 18%. 아니면 지금 인도네시아처럼 19%. 18%, 19%, 18%. 네. 그러면 그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단기적으로는 일단 퍼스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19% 지금 19% 20% 그다음에 그 위잖아요. 근데 19% 맞아도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저는 19% 맞으면 안 안 괜찮은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네네. 지속성이 있으려면은 이게 상호관세가 지금보다 낮아져야 되고 시장의 기대치가 20% 이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9% 정도 나와야지 시장을 더 내추지 않고 안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플러스 돼야 되는 정도니까. 거는 반도체에 대한 하고 화장 이거 관세가 우리 지금 19% 20% 상호관세 낮아지는 기대치 그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면 주가는 그거 갖고 올라가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데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정가가 안 되는 거는 이익이 깎일 거거든요. 깎이죠. 그럼 이익이 깎이는 섹터는 올라가다가 말 거예요. 네. 그런 게 근데 그렇게 아무리 계산해도 반도체 그러니까 낙관 못하는 게 뭐냐면 3분기까지는 그래 가. 근데 4분기는 어쨌든 19%가 15% 관세가 있으면 보편 관세건 상호 관세건 간에 하면은 그게 고스란히 반영되고 반도체가 만약에 재고가 있는 건 만약에 나중에 나오면은 네. 4분기 이익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런 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모든 시츄에이션이 한 9월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9월까지 장에 올라갈 때 맥시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장에 올라가기 쉽지 않다. 9월까지 3,400이면 그게 목일 수도 있고 그게 만약 3,050이면 그게 목일 수도 있는 거다. 라는 제가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그런 조짐까지는 아니더라도 찝찝한 게 한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오늘은 좀 조정이 좀 센 편이죠. 셋 중에 하나만 되돌리면은 다시 3,200원 트라이할 것 같은데 이제는 네. 이거 다 알았잖아요. 이 요소가 금방 풀어지지 않으면 올라갈 때 또 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 3,300, 3,400 막 불었던 그런 힘이 조금 동력은 이전보다는 분명히 조금은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거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 9월 이후에 이런 관세에 대한 여파 부분을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이 만약에 그렇게 관세에 따라서 실적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면 미리미리 조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대응 라인을 잘 설정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52분 지나가고 있어서 시장 한번 쭉 브리핑 드리고 마지막으로 클벨까지 좀 뭔가 고민해볼 내용들을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1% 내외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많이 경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승 종목이 해봐야 한 620 종목개고 나머지 거의 한 1900개 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크고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주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이 계속 사주면 너무 좋을 거고 뭐 예탁금도 많아서 조금의 연속성이 있긴 할 텐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약간 주춤할 겁니다. 왜냐면 이왕 사는 거 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프로그램이 많이 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눌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 계속 올라가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환율 계속 올라가면은 부담감이 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위 종목군들 한번 쭉 보시면은 삼성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하이닉스를 필두로 조금 많이 올라갔었던 산업군들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 차트 켜보시면은 왕하고 올라갔다가 슝하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쪽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보면 오늘 확실히 바이오 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에 대한 좋은 내용이 나왔던 것들 그런 내용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방사는 이제 넥스원이 확실하게 고점을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면은 약간 눈치를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 뭐 펩트론을 필두로 뭐 여전히 이제 상승 종목군들에서도 바이오가 많은데 또 리가캠이나 일부 종목군들 좀 차익 나왔죠. 이 얘기는 시장 분위기 보고 좀 단기 세론들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은 오늘 좀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좀 눌리는 게 영향을 좀 주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저게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니까 그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보면은 오늘 좀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확실히 바이오 쪽에서 가벼운 쪽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각각의 개별 모멘텀들을 조금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고 그에겐 즉슨 투자 난이도는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굳이 매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한번 멀찍이 떨어져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 좀 지으면 될 것 같고요.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클벨 가기 전까지 뭐 오늘 시장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오늘 이런 것들 좀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좀 짧게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분위기는 뭐 네. 저기 하이닉스하고 소부장 하이닉스 소부장 그리고 증권주 이런 증권주. 쪽에 좀 낙폭 과대로 좀 매수가 들어와서 좀 반등하기를 바라죠. 한 마이너스 한 0.5% 정도. 그러면은 이런 몇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견딜려는 힘이 있구나라고 또 인식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 좀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또 말아 올리고 있어서 저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 좀 돌아오는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원달러 환율 좀 돌아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하락 종목군들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닉스가 좀 말아 올리고 있거든요. 쬐끔이지만 그래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정부 또 정책이 또 장중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좀 정부 주도발 어떠한 좀 내용들이 추가로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9시 55분이 돼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시장인데 그래도 화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뒤에 이제 아침엔 투자가 또 팀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요즘 되게 인기가 많던데 또 어디 가지 마시고 차근차근 저희는 좀 약간 진중하게 했지만 뒤엔 또 즐겁게 해드릴 거니까 좀 많이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클로징 벨 때는 완전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